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부터 한 며칠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이 돼서부터 많은 자유보수파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했던 박영수 특검의 그 밑에 수사팀장을 한 윤석열, 저 사람은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주구가 되어 많은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상을 갖다가 허물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적폐 수사를 계속할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다소의 적개심을 갖기도 하고 좋지 않은 그런 사시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의 본능적인 자아를 다 숨기고 있었지만 그가 칼자루를 딱 잡고 있는 순간 그의 칼은 광의에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조국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국 사건은 그가 그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최초의 하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아무리 봐도, 제가 윤석열을 조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란 것보다 그냥 알아보려고 좀 이렇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좀 찾아도 보고 또 여기저기 한번 얘기해보고 성정이 어떤가 뭐 이런 등등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직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니야, 여기 이 나온 소위 그 문재인의 얼굴들, 그 얼굴들에 전부 다 면면이 보아도 개가 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 눈에는 전부 다 권력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 반듯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사고 속에서의 행동 양식을 엄정하게 꾸려나가면서 국가 애국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든가 시장경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소위 지금 반시장경제 행동 동학이 다이나믹스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좌우로 보아뒀습니다. 경제 관료들이라고 보아도 뭐 장하성이니 뭐니 뭐 이상한 김동연이니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좌파 성향의 기질적인 사람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권력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눈에 띄게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느낌을 상당히 달리고, 윤석열 사람 보고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느끼는 거는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사람을 보고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간다. 원칙에 어긋났으니까 저는 저항할 수밖에 없지요 하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고, 그 바로 정권 하에서입니다. 바로 그 직후입니다. 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좌천됐습니다. 아마 검사를 그만두고 싶었을 거지만 그만두질 못하고 그만 안 두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이것은 예측되지 않는 시간이죠. 2013년이니까 2016년도에 이런 회오리가, 광풍의 회오리가 불었죠. 탄핵 촛불이라는 광풍. 저는 광풍으로 보고 있지 정상적인 촛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이나믹스가, 주류가 좌파들이었기 때문이죠. 운동을 일으킨 좌파적 행렬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상적인 촛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좌파의 혁명이구나 이렇게 감지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저의 생각이 오늘날 보면 맞았습니다.
그 광풍은 결국 역사를 갖다가 소위 주류 세력 교체라는 그런 명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 바꾸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7월 25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받는 날, 그날은 대한민국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반드시 바른 정의를 나타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을 좀 연구를 했다는 것은 뭐냐, 윤석열이 과거를 자꾸 탐문을 하고 그의 스타일을 보고 사람은 원래 알지 않습니까? 저 또한 또 그 길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윤기중 교수. 그래, 윤기중 교수가 어떤 분이냐 해서 연세 상대에 나온 분들 몇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윤 교수는 원칙주의자이고 원칙주의자일 뿐더러 그 윤 교수는 아주 원칙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학문적으로 통달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굉장한 열망을 갖고 있는, 또한 애국심이 있는 아주 특출한 분이라고, 특이하게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점잖하고 조용하다. 거기서 좀 무서움을 느꼈죠. 이분이 아들을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아닌데,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분인데 라는 생각에서 검찰총장에 올랐다. 저는 검찰총장에 오르기 전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연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우파, 자유우파의 사람들과 똑같이 윤석열에 대한 소위 특검의 수사팀장이라는 그 얘기에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검찰총장이 딱 임명이 되는 순간, 청문회 전이죠. 제가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거기에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기에 강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아니면 행동 다이나믹스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딱 보니까 윤석열,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를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준 책, 프리드만의 Freedom to Choose, 선택할 권리. 그 책이 무슨 책이야 하고 그 Freedom to Choose라는 책을, 프리드만의 책을 제가 읽었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그 깊은 철학이 내재된 책이고, 노벨 경제학상 저자가 하버드대학 경제학부 교수고, 그렇다면 이분은 뭔가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지금 좌파적 아이데올로지하고는 맞지 않을 거야.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대한민국이다, 헌법이다. 거기서 제가 확신과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애국적 활동을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신혜식 대표. 신혜식 대표가 누구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그는 일찍이 2004년도에 투옥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왜? 저항운동을 하다가 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항하다가 투옥이 됐다가 좀 살고 나온, 소위 별을 하나 붙인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굉장히 애국투사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애국심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때 연설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동아면세점 앞에, 시청 앞에, 그 다음 서울역 앞에, 또는 프레스센터 이런 곳을 다니면서 김동길 교수님, 그 다음에 조갑재 기자 편집국장님, 또 그 다음에 국민행동본부장이신 서정갑
회장님, 본부장님, 이 네 분이서 주로 이 연설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언론에는 많이 났죠. 신문에는 연사들 누구, 전 대통령 주치 양영태, 전 대통령지 양영태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연자, 뭐 김동길 전 연세대학교,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재, 그 다음에 현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대통령 주치 양영태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계속 주 1회 정도로 계속 연단에 많이 섰습니다. 그와 아울러 신문에도 많이 났었죠. 그래서 같이 함께,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올린 게 신혜식입니다. 신혜식은 그때 국민행동본부 대변인으로 있었고 나이 어린 30대입니다. 그분은. 임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연설에도 나왔고 또 그분도 연사로서 많이 올리고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혜식 대표가 오늘날까지 이제 같이 잘 지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에 임명되자마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신 대표님, 내가 한번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내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우파의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이 신의 한 수란 것은 오로지 가치가 자유우파, 대한민국 애국심입니다. 민주주의를 갖다가 상징하는 대한민국 자유헌법을 사랑하는 신혜식 대표의 생각에는 혹시 지금 이 적폐청산을 수사를 한 수사팀장을 했던 그 이력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만약에 그에 대한 옹호라든가 또는 그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우파에서는 거세게 항의를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 대표, 우리 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한번 말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의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려고요? 나는 희망의 메시지로 긍정적인 윤석열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피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서 나의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신 대표가 참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시간을 좀 갖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갖고 하면 조금 지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만 좀 지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7월 17일 날 마침 돌아왔어요. 7월 17일 날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왜 유튜브를 제가 하려고 생각했냐면 그날이 제헌절이니까 헌법 수호를 해야 되겠다. 이자들은 소위 이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달려든다. 이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7월 17일 제헌절 날 내가 오픈을 해야 되겠다. 양영태 TV를 개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나섰습니다. 7월 17일 날 개국 방송 딱 한 건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칼은 어디를 겨냥하는가? 윤석열의 칼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겨냥하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예감을 했죠. 근데 지금 딱 맞았습니다. 저의 예감이 어쩌면 이렇게 맞았을까요? 그러나 제가 윤석열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도중에 점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감을 표시해 줬습니다. 특히
특히 신혜식 대표는 마음속으로 많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박사님 나와서 저희 방송에도 뭐 말씀하시죠,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때는 자유우파들이 반신반의할 때입니다. 자유우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내 방송에서는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내가 우리 신의 한수 신 대표 방송에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방송에 대한 신뢰를 갖다 국민의 신뢰라든가 믿음을 또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겠다. 오히려 내 방송에서만 얘기하겠다고 어느 시점까지 제 방송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저의 가치였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히 여러분 국민들께 시청자들께 고백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단 한 번도 면전에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대화를 한 적도 없고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자유수호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연락이 오든지 제가 연락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면 만나면 그때 이 모든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애국심 또 신혜식 대표 그 신혜식 대표는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니 하세요 그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자유우파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반신반의 했는데 그때 신혜식 대표는 이제 말씀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격려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과거에 2003, 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소위 말하는 훌륭한 소위 운동권은 저희들은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그렇게 붙입니다. 애국운동권, 자유대한민국 애국운동권, 김동길 교수를 필두로 해서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 또 서정갑 본부장, 또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은 그 동력이 지금 살아나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동력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수호를 위해서 밑거름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 정광훈 목사님도 과거부터 있었고 여러분들이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보이지 않는 투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국민행동본부 최 총장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애국활동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 시기에 가장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투쟁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저는 깊게 보았습니다. 국가 운명을 가를 분수령에 그가 서 있다. 바로 이 분수령에 서 있다. 어떻게 서 있는가? 네, 그 부분의 문제를 앞으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제 나름대로의 신념적 가치에 기초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